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영상보다 좀 앞에서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네. 제가 해년마다 장흥에 오는데요. 제가 장흥 출신일까요?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제가 장흥 사람이냐고 묻거든요. 네, 장흥을 그만큼 제가 좋아하고 또 자주 오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까지 장흥을 그렇게 많이 왔는데 오늘 많이 설레었습니다. 왜냐하면 송기쌤님 장흥 계산초등학교, 그 다음에 장흥 중학교, 고등학교와 관련된 분들이 오시고 또 학생들이 온다라고 해서요. 네, 기대하고 왔습니다. 장흥에서 제2의 송기숙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아는 송기숙 선생님에 대해서 오늘 다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가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송기숙 선생님이 남긴 그 길을 함께 걷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송기숙 선생님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이 사진 선생님 넉넉한 웃음 보이시나요? 네, 이 사진은 제가 찍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화순 집에 계실 때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책을 낼 때 이 표지로 사용을 했는데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힘들면 또 뭔가 어둠이 내리면 선생님을 보면서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네, 조금 전에 여기 앞에 있는 사진 보셨어요? 여기 앞에? 네, 그 사진이 선생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야, 난 미남이냐? 이랬어요. 전혀 아닌데요? 그랬어요. 아니야. 5.18 전쟁 민주화울 건데 수배 전단지에 일명 미남형 이렇게 하면서 이 사진이 나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 사진 보면서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미남 맞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제가 방금 보면서 그렇게 했는데요. 오늘 저는 송기숙 선생님에 대해서 30분밖에 시간을 안 주셨어요. 저는 사실 해드리고 싶은 말이 많아서 선생님이 걸었던 각각의 길을 한 1시간 반은 하고 싶었는데요. 30분밖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송기숙님이 부정한 세상에 저항한 작가로서 길을 중심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기회가 되면은 제가 이제 두 번째 교육의 지표를 세운 교육자로서 길, 시대를 파수한 실천적 지식인으로서 길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한 세상에 저항한 작가로서 길. 송기숙은 호가 회산입니다. 네, 왜 회산일까요? 저는 질문을 던져놓고요. 끝날 때쯤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이거 들어왔는데 뭔가 숙제를 해야 되는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송기숙은 1935년 7월 4일에 태어나서 2021년 12월 5일에 탄핵하기까지 40여 년간 소설가로서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송기숙은 소설은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그 시대의 부조리한 모습을 소설 속으로 다 끌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기숙은 소설 속에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동학 농민운동부터 우병투쟁, 암태도 소작쟁이, 5.18 민주화운동까지 또 민중의식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문학적 생성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미리서 말씀드릴게요. 자료집에는 제가 자료를 정말 많이 넣었습니다. 1시간 반 분량을 다 넣었거든요. 그런데 강연은 30분 해야 되니까 제가 조금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연을 저한테 들으시고요. 집에 가셔가지고 자료집을 보시면 훨씬 더 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료집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송희쌤은 계산국민학교, 그때 계산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장군 전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쓰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송희쌤이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중학교, 제가 이거는 작가론을 쓰면서 생활의 기록부를 하긴 했는데요. 여기에서부터 벌써 꿈이 취미가 무엇인가 했을 때 소설 쓰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송유쌤님이 문학이 무엇인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작품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던 건 장흥고등학교에서 만났던 김영술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송유쌤님은요, 우리 학생들 혹시 손 들어보세요. 네. 혹시 김소월 시인 아신가요? 네. 송유쌤은 김소월 시인을 안 좋아했어요. 네, 안 좋아했어요. 왜 안 좋아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살고 있는 고향이 30호 정도였는데 너무 가난했대요. 그래서 그들이 가난한 것은 그들이 게으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농촌 뭐가 좋아? 가난하고 이렇게 굶고 못 사는데 아이고 시인이니까 지가 몰라서 그러지, 이래서 좀 싫어했었대요. 그런데 김영설 선생님이 농촌 사람들이 가난한 건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다, 정치인들이 잘못해서다, 그러니까 사회 구조의 문제인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송유쌤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농촌 사람들이 그들의 가난은 그들 뜻이 아니고 저 위에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말을 듣고 나서 송쌤이 장흥고등학교에서 어플이라는 이 교지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장흥고등학교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플은요, 강주 그리고 전라남도 통틀어서 두 번째 교지예요. 예, 제가 물을 조금 마실게요. 제가 목소리 너무 크게 했나요? 제가 소리를 좀 너무 크게 했나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강주에 일고에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에는 장흥 여기 고등학교 두 번에,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는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지에 물쌈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송혜쌤이 처음 쓴 작품이거든요. 이거는 물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농사를 지면서 물이 부족해서 위에 놓은 주인과 아래 놓은 주인이 물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물이 넉넉하면 싸울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사회 구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송기숙은 고등학교 때 문학의 길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송혜쌤은 그 자푸집제를 넘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그 길을 걸어서 장흥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송혜쌤 손에는 항상 영어 단어를 쓴 거 20개 정도 영어 단어를 써가지고 손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다녔는데 아침에 밝을 때 그걸 애우고요, 저녁에 어두울 때 올 때는 그걸 복습한 거예요. 왜냐? 이 가난한 시골에서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 영어 공부를 하고 다녔는데, 그래서 선대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김영철 선생님이 말해주신 거예요. 선대들은 우리 동학농민전쟁 때 큰 전쟁을 했던 곳으로서 아주 의미 있는 역사의 공간이라 이러는 거예요. 송희쌤이 갑자기 충격을 받습니다. 송희쌤이 5살 때 애가 집에를 갔는데 이모랑 엄마랑 이런 말을 해요. 이모가 아버지 그 700리길을 걸어서 그러니까 거기까지 아버지가 싸우러 갔단 말이요? 이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엄마가 쉬, 옆에 사람들이 쉬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희숙은 그 5살 때 일제강점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을 다 잡아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쉬쉬했던 거예요. 근데 송희숙은 쉬 이게 기억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애할아버지는 부끄러운 사람. 그러면 밖에 나가서는 조심해야 되겠구나. 애할아버지는 부끄러운 사람이었어요. 왜? 모두가 시시하니까요. 그런데 김영철 선생님이 말해주시는 거예요. 이 석대들 전투에서 싸웠던 그들이 섬으로 들어갔고 그들은 이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손기숙은 이제 5살 때 들었던 애아버지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역사를 몰랐구나. 그럼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자랑스러운 사람이구나. 그럼 내가 문학을 보면서 뭘 해야지? 그 고민을 했을 때 이렇게 손기숙은 생각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 그것 자체가 역사의 왜곡이며 그것은 또 다른 범죄다. 그러니까 나는 역사 속에 있는 진실을 문학 속에 담아야겠다. 이렇게 손기숙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의 애할아버지는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던 사랑스러운 분이죠. 그래서 손기숙은 그 다음에 자락거리비가 안태도 녹두장군, 그 다음에 은매골기의 5월의 미소에서도요 강인한 노인이 나옵니다. 제가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선생님, 여기 강인한 노인의 그 모델이 누구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의 자랑스러운 애할아버지다. 근데 그 나의 자랑스러운 애할아버지는 민중이고 그때 이름 없이 죽어가고 그 많은 사람들이다 하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야, 너는 임진왜란이 이순신 혼자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하냐? 그랬어요. 이순신 말고도 같이 싸웠던 수많은 민중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민중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정남진 도서관 가셔서 혹시 다 아시죠? 우리 장님이 계시니까요. 정남진 도서관에 가면은 여기 김영철 선생의 돌꽃나무 시비가 있습니다. 가시면 바깥에 돌꽃나무 보지 마시고요.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선생님의 여기가 선생님이 그 소장했던 자료 3,000권을 기증했거든요. 가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약간 특징이 좀 있어요. 학생들에게 뭔가 이렇게 질문을 막 던지거든요. 근데 좀 강연을 할 때 그런 거 싫어하시더라고요. 막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은 되는데 또 정말 저를 너무 다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니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잠깐 차를 좀 마시려고요. 손기숙 선생님이 제일 좋아했던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힌트, 윤동주입니다. 네, 윤동주의 서시를 선생님은 항상 품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 3,000권 속에 혹시 윤동주 서시에 서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본격적으로 가겠습니다. 손기숙은 전남대학교 물리대학 국문학과 입학하는데요. 사실 전남대학교 전체에서 2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문과대학에서 1등인 거예요. 갑자기 아버지가 합격을 했으니까 너무 기쁜데 조용히 부릅니다. 자, 너가 소설을 쓰지 말고 법대로 전과를 하면 어떠겠냐 이러고요. 그래서 선생님 좀 고민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도 법대에 와서 청강을 해요. 법대 수업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갔는데요. 선생님이 너무 많은 비리를 본 거예요. 너무 많은 부조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복학하자마자 군대의 비리에 관련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안 되겠다. 나는 소설을 써야겠다. 이렇게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작품을 다 말씀을 안 드리고 부분 가겠습니다. 자료집에 다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보면은 군대에 쌀이 들어왔는데 쌀 한 가마니가 딱 들어오면 옮길 때 8번에서 9번 옮기는 거예요. 옮길 때마다 거기서 쌀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사병들한테 딱 쌀이 도착하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쌀을 팔아서 착복했던 거죠. 이러한 비리를
자, 시대가 언제인지 보십시오. 예, 잡혀갑니다. 그런데도 선생님은 당당하게 쓰셨습니다. 군대 비리에 대해서요. 선생님은 대학원 석사과정에 썼던 논문을 조금 수정해가지고 현대문학에 보냅니다. 그래서 평론가로 등단을 합니다. 하지만 소설을 쓰고자 했기 때문에 평론가로서 공부는 나에게 아주 문학을 공부하는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신동과 월령날을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저 혼자 뿌듯해했던 것이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드려야 하나 했는데 제가 선생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선생님이 말해도 되겠다 그러셨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선생님도 내가 신동과 월령날을 저렇게 재밌게 썼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신동과 월령날은 사실은 송교수님의 중단편 전집에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작품이 백보동자라든지 우트리 산자였다가 5.18 강제민주화운동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신동과 월령가 이런 작품들이 단편집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연구자이기 때문에 찾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단편집 5권 만들 때 제가 여기에 넣었었는데요. 오늘 이 공연을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송기숙 연구를 잘했다라는 생각은 이전에 좀 제가 했지만 오늘은 송기숙 연구를 해서 단편집을 만든 거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송교수님 중단편 전집을 꼭 읽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송교수님 중단편 전집에 실려있는 이 중단편 전집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송교숙은 교수로서 목포 교육대학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목포로 발령을 받으니까 그럼 목포에 가서 농어촌에 관련되어 있는 작품들을 좀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료를 수집했는데 보니까 대부분 반공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교육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요. 분단을 소재로 한 작품을 이렇게 다 썼습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신다면 이렇게 주제별로 말씀을 드려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보면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그러니까 송교수님은 그 당대 시대의 구조나 문제나 그런 것들을 작품 속으로 계속 가져왔고 그걸 또 소재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단에 관련된 거지만 소재가 각각이 다 다릅니다. 처음에는 반공 이데올로기였다면 당제에 와서는요 이산가족의 문제를 다뤄요. 그리고 어머니의 깃발에서는 우리 텔레비전에서 이산가족 찾기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요. 2000년대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되면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통일에 관련된 작품을 썼습니다. 이렇게 모든 시대에 따라서 다른 그 소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1960년대 이런 작품을 썼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배그민족 1968을 가져왔는데요. 아마 여기 좀 나이가 계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에는 사람을 신고하면 돈을 줬습니다. 돈을 줬습니다. 또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을 공산당으로 몰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송기숙은 계속 작품 속에 담았고 결국 형사들의 감시를 받기 시작합니다. 송기숙의 작품은 처음에는 하나의 축이 이렇게 반공 이데올로기를 담습니다. 그러다가 배그민족으로 신윤문학상을 받고 나고 전남대학교 교수로 다시 올라오면서 선생님은 작품의 분단 이외에도 근대화에 관련된 거라든지 그 다음에 과거사 청산이라든지 이렇게 영역을 넓혀갑니다. 네, 조금 전에 신동과 월령가
보면서 사실은 신농가 원령을 한 8장 정도로 PPT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좀 재밌어하는 부분이 방금 그 부분이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추셨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하나, 선생님 사진 보고 말해야 되는데, 허락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저희 장흥이잖아요. 송희 선생님이 술 한잔 드시면 제일 좋아하고 잘 부르셨던 노래가 목포의 눈물이었어요. 근데 목포의 눈물을 좀 전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원생이 추모하는 자리여서 마음이 다 이렇게 통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농가 원령가는 사실은 새마을운동이라는 근대화 허구성을 보여주는 거죠. 보시면서 다 노래 한번 속으로 부르셨죠? 네. 자,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미국쌀, 일본쌀, 수입 등쌀에 매상 가격, 시장 가격, 똥값된 동네. 그 속에 사는 농민들은 행복합니다. 이게 선생님의 가장 작품의 비틀기예요. 그러니까 속기숙은 최만식의 풍자와 김유정의 해학, 그리고 김정한의 저항 정신을 잘 어우러냈습니다. 단편들이 아주 재밌거든요. 근데 저도 어디를 가서 강연을 하면 1시간 내에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자락고래기가 암태도 노구전문 끝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장흥에 오니까 아니다. 선생님의 중단편 전집 정말 재미있는 거 많은데 알려드리자.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중단편을 먼저 앞에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는 것처럼 새마을을 만들어주겠다 새마을 운동을 했지만 결국 마을은 헛마을이 되어버렸습니다. 제7공화국은 저는 5.18 강주 민주화운동과 연관된 작품으로도 많이 익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송글쌤이 비틀기가 보입니다. 자, 지붕 고쳐주고 그 다음에 벽 다 이렇게 흙 물어뜨리고 하고 브로커 싸고 다 이렇게 했어요. 농민들을 위해서 한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송기숙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유신체제가 주도했던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국가주의 정책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송기숙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런 모든 새마을운동의 허위성을 또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기 학생들이 오셨으니까 제가 조금 더 오늘 팁을 좀 드릴게요. 제가 자료집에 각주로 오늘 달아놨어요. 예, 거기 끄덕끄덕 하시네요. 우리 EBS 교재 수능 특강이 있잖아요. 이거 수능 시험에 나오잖아요. 드디어 우리 송수쌤도 수능 특강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능 시험 문제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등학생이 온다라고 해서 제가 자료집을 다 배부하면서 각주에다가 제가 다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얘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 혹시 거기서 시험에 나오면 꼭 맞으십시오. 아셨죠? 자, 제가 여기 표시해놓은 작품들이 좀 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몽기는 풍경이나 당제, 신농가 이런 거 꼭 읽어보세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고요. 뒤에서도 지금 한 2편 정도 씹어드릴게요. 도깨비잔치, 개는 왜 짖는가. 아주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나홀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읽어볼 가치가 있는 작품이란 뜻이겠죠. 다 말씀을 못 드리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도깨비잔치는 일제 강점기 때 친일 경찰을 했던 사람이 해방 후에 교육계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부조리한 형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송기수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도깨비잔치를 썼습니다. 근데 신기했던 건 이 도깨비잔치가 발표되자마자 그분이 이 잡지에 실린 이 잡지를 전부 다 사들여버렸어요. 못 얘기하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못 얘기하면 더 읽고 싶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필사한 것들이 나돌기 시작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도깨비잔치입니다.
아마 이거 보시면 송기쌤이 왜 교육집회 사건을 했는지가 보이실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우리의 자녀를 여기 보내시겠어요? 친일했던 사람이 교장으로 여기 보내시겠어요? 안 보내겠죠. 여기서 나오시는 분이 어르신 노인입니다. 나는 내 손자분이 못 보내네. 그리고 가서 손잡고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락골의 비가만으로 사실은 장르에서 1시간 정도 강연을 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송기숙 작가에게서도 가장 의미 있는 작품이에요. 송기숙이 작가다라고 우리나라에 알려주게 된 게 자락골의 비가거든요. 그러한 의미도 있었고 또 우리 민중의 삶에 대해서 민중의식이 시작되는 발현되는 지점을 아주 잘 포착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락골, 즉 자포지 송기쌤님의 초중고등학교를 다녔던 집이기 때문에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송기쌤님이 여기가 있다면 여기 옆에가 송기쌤 이 집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에 있다가 여기 동네 사람들이 시장을 갔다가 돌아오면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 좀 시간만 갔다고 합니다. 그럼 마을 사람들이 시장 갔다 오거나 밖에 나갔다 오신 분들에게 밖에 소식을 여기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는 이 동네에서 아주 중요한 공간이었고 추석이나 명절에 오늘 방금 풍물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기쌤 작품 속에 이 정자나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특히 자락골의 비가에서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혹시 이거 보이시나요? 예, 제가 사진 너무 크게 하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분이에요. 장흥 소설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분을, 네. 이게 뭔지 아시나요? 돌이죠. 예, 여기 가면 돌이 있거든요. 자, 이 돌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도래에서 이 돌을 들으면 청소년이었지만 이 돌을 들으면 청년으로 인정해서 성인으로서 일단 묻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작품에 이 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가시면 꼭 한번 들어보시는데 중고등학생들은 너무 힘쓰시면 안 돼요. 예. 자, 이 부분은요, 선생님이 이렇게 저희랑 같이 답사에 다녔어요. 아, 저 때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행복해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떡을 치다가 꼬부라진 놈들? 아, 송별금이 뭐 몰래 떨어진 송별금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건너다 보니 절터요, 찌르르, 한 입맛이죠, 이렇게. 송기쌤이 자락골의 비가를 처음 썼는데 본인이 읽어도 재미가 없었대요. 근데 그때 돈키호테를 읽었는데요. 너무 재밌었대요. 왜 이렇게 재밌지? 그러니까 민중들이 쓰는 그 언어. 아, 그러니까 그럼 나도 자락골 장흥에서 살았던 그 언어를 그대로 한번 써볼까? 이렇게 했었대요. 그때 뭔가 입맛이 살았고 그 다음에 돈키호테에서도 보니까 속담을 쓰니까 너무 재밌었대요. 그래서 속담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속담을 많이 담고 그러다 나중에 송기쌤은 송기숙 소설어 사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온갖 속담을 선생님이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언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이 저희를 끌고 여기 자푸지, 자락골, 답사를 많이 다니시고 해주셨거든요. 이제 선생님이 가시고 나서 저희가 이렇게 송기숙 문학기획에서 이렇게 답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이렇게 답사를 다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사진을 담았습니다. 자락골의 비가는 민중의식의 서사화의 시작입니다. 이후에 암태도는 민중의식의 성장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13년 동안 썼던 녹두장군은 민중의식이 어떻게 확산되었는지 다시 우리가 말하는 지금 K민주주의 그러잖아요. 민주주의가 어떻게 앞으로 가야 할지 그러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제가 30분이라고 했는데 한 10분 더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괜찮을까요? 네. 아, 예. 그럼 조금 더 쓰겠습니다. 안 그러면 두 번째 자르시고요.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가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의 지표를 세울 교육자로서의 길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교육지표 사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다 해주셨으니까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거 좀 기억해 보십시오. 여기에 이게 나뭇잎들이에요. 혹시 이거 나뭇잎 얼른 세어보세요. 몇 개일까요? 질문을 근데 우리 같이 하시면 훨씬 더 좋잖아요. 11개예요. 교육지표에 성명서를 발표하시고 학교에서 해직됐던 11분의 교수님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책이에요. 책이 몇 권인가요? 네, 5권입니다. 5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남대학교 오시면 꼭 이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전남대학교 홍도도서관이고요. 여기가 인문대 1호관 강의실입니다. 자, 교육지표 사건에 대해서 저는 이제 선생님과 스승을 할 때 가끔 이렇게 만나서 답사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여기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다 알려줬던 내용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건 제가 제 책에 조금 이렇게 선생님이랑 나눴던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냥 보시고 저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홍도에서 선생님이 인문대 1호관에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앞에는 학생들이 여기 있었어요. 그 앞에는 다른 교수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학생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저 교수들 감시하러 간다! 이렇게요. 송 교수님은 뒤따라오고 있었는데 너무 충격받았어요. 학생들이 교수를 보면서 저 교수들 감시하러 간다! 이러는데 교수가 교수답지 않다는 거죠. 가르쳐야 되는데 교수는 뭘 했느냐? 그 당시에 이렇게 했습니다. 교수는 업무 일지에 써야 됐습니다. 학생이 시위를 하면 막아야 됐고요. 학생들이 집에 있던 보고서를 날마다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야 됐었고요. 또 학생들이 혹시 뭐 하면은 문제를 읽을 것 같으면 데모를 할 것 같으면 회유를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교수가 아니라 선생님이 나중에 쓰셨던 에세이 수필집처럼 재수와 같았던 거죠. 그래서 나는 교수가 아니라 제일 같다. 그래서 그날 바로 서울에 있는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에 있는 교수님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교육지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거 한 번만 간단하게 낭송하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민족 충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저 대학생들 강의할 때 목소리 좀 더 낮춰가지고 하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울더라고요. 교수님 왜 저희가 민족 주몽을 위해 태어나요? 막 이렇게요. 그럼 나 성공했어. 낚여서 성공했지. 그래서 송 교수님이 성명서를 발표한 거야. 막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희는 민족의 주몽을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송 교수님이 성명서를 발표한 건 교육 민주화였어요. 나의 자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신체제는 그러한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세상에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때린 거예요. 송 교수님은 너무 분노했어요. 아니, 일제강점기도 이렇게 하면 안 했어. 어떻게 유신체제가 그 성명서 발표하라 했다고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선생님은 내가 나가면 난 작가니까 이걸 다 작품으로 쓸 거야 이럽니다. 그리고 선생님 약속 지켰습니다. 나와서 안태로 은행골 기획 읽어보시면 이때 있었던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녹여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영상을 보고 좀 쑥스러워서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사실 제가 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도 하고 갈까요? 너무 급하게 그때 영상을 찍어서 쑥스러웠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성지쌤이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들려줬어요. 저도 좀 지금 너무 아쉬운 점은, 선생님이 그때 분명히 이것이 사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그 사전 저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보관했으면 지금 있었을 텐데 그냥 선생님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들었는데 없어졌어요. 다 사라져버렸거든요. 이게 뭐냐면 감옥에 있을 때는 성경책하고 국어 사전은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모님한테 국어 사전에 속에 샤프심을 넣고 그 다음에 나무젓가락은 부탁해서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샤프심을 나무젓가락 사이에 넣어서 이렇게 묶어서 국어사전 처음부터 밑에가 이만큼 공간이 좀 비었다고 합니다. 위하고 밑에 공간이. 그래서 표 안 나게 하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씩 썼어요. 암태도를. 또 앞에 와서 이렇게 썼던 거죠. 그래서 국어사전에 암태도에 대한 게 거의 3분의 1 정도가 다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도 암태도를 썼던 거예요. 정말 소중한 자료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왜 그러셨냐 했더니 작가는 그래야 한다. 지식인은 그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에게 제가 질문을 했던 것 중에 저는 지금 제가 송기숙 연구자로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작품 속의 공간을 선생님이랑 같이 다 답사를 다녔고 또 선생님과 긴 시간 인터뷰도 했고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면서 세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선생님이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정말 고맙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께 제가 물었어요. 선생님 지식은 어떻게 살아야 해? 이렇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한테 묻지 말고 네가 찾아. 그리고 암태도를 말씀하셨어요. 너 암태도 읽었지? 네, 다시 읽어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읽고 나서 서태석을 보는데 서태석에게 선생님이 보였어요. 서태석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식인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권력자에 가서 기생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식인은 부조리에 대항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자락거리 비관을 쓰고 암기를 쓴 다음에 답을 찾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하실게요. 시작. 민주주의의 네, 우리 작년 12월 3일 우리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을 겁니다. 송 교수님이 이러신 분입니다. 작품 속에 저걸 다 담아내셨고 고 노무현 대통령과 광주문화중심도시위원장을 하실 때 저런 이야기를 아주 많이 나누셨습니다. 제가 광주문화중심도시위원장을 하셨던 이야기라든지 다른 에피소드들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자꾸 가고 있어서요. 그래서 고 노무현 대통령과 말씀드리면서 방금 그런 이야기들이 막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대를 파수한 실천적 지식인으로서 길에 대해서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나왔으니까 암태도 뒷부분을 좀 쓰고 그 다음에 녹두적 부분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품을 써야지 그랬는데 교문을 지나가는 학생들이 보이는데 계엄에 대해서 철폐하라 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보는데 저들만은 그냥 보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다시 뛰어가서 앞에 태극기를 잡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금남로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5.18 강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시민수습위원회를 활동하셨고 또 학생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해서 학생수습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교육투표 사건 때도 6월 27일 날 구속되셨거든요. 네, 5.18 때도 6월 27일에 구속되셨습니다. 그래서 송 교수님은 감옥에 계셨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제 책의 한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선생님하고요 답사를 좀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계속 몸에서 파스 냄새가 나는 거예요. 특히 비굴 때는 더 심한 거예요.
선생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고문을 당할 때 너무 많이 맞았는데 이쪽 발이 툭 하고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팔을 아무리 고치려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계속 당했던 거죠. 그래서 고치려고 하는데 안 고쳐주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놈이 고쳐서 뭐?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야, 죽을 때 죽더라도 좀 몸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날마다 여기를 본인이 이렇게 하셨대요. 근데 두둑 하면서 어느 순간 맞춰졌대요. 예. 그리고 평생 가실 때까지 파스를 붙이었습니다. 여기는 저희에는 녹두장군을 썼던 선암사입니다. 선생님과 제가 좀 박사를 다녔었고요. 해천당입니다. 여기는 선생님 이렇게 웃으시면서 다니셨거든요. 선사예요. 녹두장군의 첫 장면이 나오는 선사입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녹두장군을 쓸 때 이렇게 답사를 다 다녔어요. 답사를 다녔고 그 답사를 다녔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쓰려고 했더니 우리나라 기록하고 일본의 기록이 달라요. 또 우리나라 기록하고 사람들이 입으로 전해준 기록이 달라요. 그 기억이 송기수에는 아주 컸어요. 그래서 5.18 강주민주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선생님이 1987년 그때 아직 전두환 대통령 시절입니다. 5.18 연구소를 할까? 안 내줄 거야. 그럼 어떻게? 한국 현대사니까 사회연구소를 하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허락을 딱 늦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했던 건 그 당시에 500명을 찾아다니면서 한 명 찾아다니면서 증언을 했던 걸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강조월 민중항쟁 사료잔치. 이게 없었다면 사실 오늘날 우리 한강 작가가 선언이 온다를 쓸 때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안 쓴 게 아니라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행동하는 지시문으로서 모범을 보였던 거죠. 왜 그러셨냐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술가는 그 시대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일깨워줘야 되는 게 예술가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때 이걸 하지 않으면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니 만약에 잘못되면 애곡될 게 뻔하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 500명의 피맺힌 증언록을 만드셨습니다. 또 저는 선생님이 13년 동안 했던 녹두장군 대하 소설인데요. 이 소설 중에 시간이 없으시니까 제가 이 앞부분은 좀 넘어가겠고요. 중요한 건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했던 부분이었고요. 선생님 다른 제목을 할 수 있는데 왜 녹두장군이었어요? 그랬더니 민주주의를 위하여 백성이 민중이 주인인 나라를 위하여 나는 작품을 썼다. 민중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정봉준의 이야기를 쓰고자 한 게 아니라. 그러면 민주주의는 뭐냐? 백성들이 지도자를 선거로 뽑는 거다. 우리는 그걸 이미 입대했다. 동학농민운동에서 했다. 누구다? 정봉준을 호칭을 녹두장군이라고 부르면서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때 민주주의를 실현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좀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이게요, 농민분들 두령인데 같은 임시니까 한 형제인 거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송기숙 선생님의 위트예요. 예, 이게 그냥 의형제를 내주는 건데요. 임진한, 임문한, 임군한 이건 다 밀란과 연관되어 있어요. 즉 동학농민운동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전에 수도 없이 밀란들이 일어났고 민중들이 깨어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만 봐도 송기숙 작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민중의 이름을 보면은요, 선생님의 해학성이 느껴져서 저는 소리내서 읽으면서 막 웃습니다. 이절로 막 이런 식으로 선생님 이름이 있는데요. 녹두장군 읽어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자, 우리 장영이니까 제가 마지막 부분으로 하면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부분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 무대는 진짜로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하오. 말하는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 아들과 딸들이 선대 안 받고 떳떳하게 살 수 있어. 이게 바로 속기숙이 녹두장군을 썼던 거, 작가로서 교육자로서 행동하는 지식인으로서 해왔던 건 삶은 지속된다. 삶은 지속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가 분명히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 녹두장군 마지막 부분에 미륵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은 미래의 부처거든요. 그래서 장흥 석대들 전투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만국이와 원래 이 삶은 바로 장흥의 역사적인 인물 이소사를 형상을 했던 것입니다. 송기숙이 시대를 파소한 실천적 지식인으로서 길을 갔던 것은 우리가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처한 역사적 현실 속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그것을 성실하게 실현하는 것이겠고, 글을 쓴다는 것은 도깨비들이 세상에 할개를 치며 저기야 도깨비요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송기숙은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를 가장 치열하게 역사의 한복판에 서서 살아온 시대의 정신으로 저항 문학의 기수요, 민중소설가요, 행동하는 지식인입니다. 선생님이 걸으셨던 그 길 우리가 걷겠습니다. 선생님 편안하게 쉬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원석 교수님 강연을 마치면서 누군가가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강연에 대한 감동이 조금 더 남아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이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혹시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질문 생각하실 동안 제가 답을 드려야 되죠? 네, 저 그거 질문하라고 하려고 사실은 먼저 했던 거거든요. 끝날 때 질문하시라고 하려고 드렸는데, 회사는요, 송기숙 항상 모든 걸 일이 딱 있으면 직진이에요.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하면서 쌤이 고문도 당하고 힘든 삶을 사시니까 이제 조금 돌아서 가라 해서 회산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좀 나이 드셔서 이제 조금 너무 힘든 삶이 아닌 좀 돌아서 가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쌤이 그 호를 받아들이셨고 그것 또한 맞는 말이다 이렇게 쌤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내년에는 우리 조원석 교수님과 함께 송기숙 선생님의 문학의 현장들, 녹두장군 수분사부터 또 집필했던 서남사까지 그리고 장흥 곳곳에 배어있는 송기숙 선생님의 문학 속의 그 길들을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모석 연출 작가가 지금 공연 끝나고 가셨는데요. 이번처럼 작가들의 작품을 우리 주민들이 좀 상당히 고생하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또 시나리오도 현지 우리 작가가 쓰셨고요. 또 계시면 아까 그 인사를 따로 소개를 못했습니다. 이번 전에 공연했던 이모석 연출 작가와 출연했던 부산 동물패를 계시면 일어나 주십시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일을 계속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 그리고 다짐을 해봅니다. 그리고 영상도 마음 먹고 이번에 새로 제작한 것입니다. 이번에 부족한 것은 또 내년에 더 깊이 있게 보완을 해서 살아있는 분들이 증언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시기를 놓치면 그분들의 목성조차 이렇게 기록에 담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또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한 기록을 계속 해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끝까지 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빠르긴 한데요. 뒤에 남도 식당에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4시부터 식사를 할 수 있게끔